뉴욕에서 온 평범한 직장인 마이클, 서울 한복판에서 엄청난 기록적인 폭설을 마주했는데요. 그런데 마이클은 믿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일정을 완벽히 바꾸어 버렸고, 심지어 뉴욕 직장 동료들과 미국 전역의 언론에까지 큰 화제가 되었죠. 뉴욕에 사는 우리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 서울에서 일어났으니까요. 마이클은 이 경험을 두고 한국은 다른 차원의 나라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폭설 속에서 어떤 대처를 했기에 마이클을 놀라게 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마이클이 직접 겪은 폭설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국에서의 하루를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을 마주하는 새로운 태도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입니다. 뉴욕에서 IT 회사에 다니고 있는 35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이번 주는 제 일상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한 주였습니다. 바로 서울 출장 중이었거든요. 이 출장은 제 커리어와 회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었어요. 뉴욕 본사와 서울지사가 협력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계약을 마무리하는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몇 주 동안 완벽하게 준비했고, 출장의 마지막 날은 특히 중요한 클라이언트 미팅과 발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도 못한 풍경이었어요. 호텔 창밖은 온통 새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눈은 계속 쏟아지고 있었죠. 뉴욕에서 폭설이 올 때와는 달리 이건 말 그대로 눈사태에 가까웠습니다. 오늘 일정은 다 끝났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이런 날씨가 오면 모든 게 마비되곤 했으니까요. 택시를 부르기도 힘들고 지하철은 연착되기 일쑤였으며 도로 사정은 말할 것도 없었죠. 저도 일단 현실적으로 대안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곧바로 뉴욕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울에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보이고 오늘 일정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양해를 구하고 일정 변경을 요청해 주세요. 그렇게 보내고 나니 약간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후 클라이언트 측에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마이클 씨, 폭설은 서울에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일정은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능하면 예정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어느 정도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만약 제가 오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프로젝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졌죠. 저는 진땀을 흘리며 그들에게 몇 시간만이라도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겠냐고 요청했지만 그쪽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일정 변경은 어렵습니다. 오늘 안에 진행되지 않으면 협력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일정 변경이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 했습니다. 저는 서울지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화상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정도 폭설이라면 직접 이동하는 건 어렵겠죠. 화상으로 미팅을 대체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이 아이디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사 담당자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 프로젝트는 되면 협상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직접 만나는 게 최선이에요. 화상회의로 진행한다면 프로젝트의 방향 자체가 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안이 계속 거절당하자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클라이언트와의 신뢰는 위태로운 상태였고 뉴욕 본사에서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은 점점 무의미해 보였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서울지사 담당자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어요. 마이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에서는 폭설이 와도 모든 게 평소처럼 잘 돌아갑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도로가 눈으로 덮였는데도요? 택시도 잡히지 않고 지하철도 마비될 것 같은데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하지만 그들은 단호했습니다. 서울의 시스템은 폭설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로 제설 작업은 이미 시작됐고 대중교통도 문제없이 운행될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날씨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일정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지사 직원들이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일단 믿기로 했습니다. 호텔 문을 나서기 전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신감을 보이는 데엔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호텔 문을 열었을 때 제가 마주한 풍경은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직히 눈앞에 광경 앞에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분명 창밖으로 보였던 새하얀 도로와 눈 덮인 길거리가 제 눈앞에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눈이 더 이상 내리고 있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도로는 눈 한 점 없이 깨끗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뉴욕이었다면 이 정도 폭설의 도로는 완전히 마비됐을 텐데 서울에서는 모든 게 평소처럼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잠시 시선을 옮겨보니 저희 호텔 바로 앞에 대로를 제설차가 지나가고 있었고 눈이 쌓일 틈도 없이 도로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설차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뒤따라오는 도로 청소 차량과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며 길거리를 관리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택시를 잡으려고 휴대폰을 켰습니다. 솔직히 이 상황에서도 택시가 잡힐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택시 호출 앱을 켜자 놀랍게도 근처에 택시가 금방 잡혔습니다. 택시가 도착하자 운전기사님이 활짝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눈 오는 날씨에도 걱정 없이 가겠다는 자신감을 보이셨어요. 저는 목적지를 말하며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정도 눈이 오면 뉴욕에서는 도로가 다 막히거든요. 한국에서는 항상 이렇게 빨리 치우는 건가요? 그러자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아, 이 정도 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더 심한 눈도 금방 정리돼요. 제설 작업을 밤새 진행해서 아침에는 대부분의 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솔직히 믿기 어려웠지만 택시는 정말로 아무런 정체도 없이 순조롭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다른 차량들도 마치 눈이 언제 왔냐는 듯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길거리에 쌓였던 눈은 이미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거나 치워져 있는 상태였어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적지까지는 택시와 지하철을 번갈아 타고 이동해야 했기에 저는 택시에서 내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이런 날씨에 지하철역 계단은 미끄러운 눈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겠지만 서울의 지하철역 입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니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눈이 많이 오던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열차는 연착 없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눈이 올 때마다 지하철이 연착되거나 아예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하지만 서울에서는 지하철이 정시에 도착하는 건 물론 차량 내부와 역사가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 곳곳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깔려 있었고 역 직원들이 수시로 바닥을 닦고 있더군요. 저는 이 모든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마치 자연재해조차 통제 가능한 도시처럼 보였거든요. 뉴욕에서는 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는데 여기선 오히려 아무런 걱정 없이 움직일 수 있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감탄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리 약속 장소에 도착한 저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언트와의 미팅도 무사히 시작되었고 제 발표 자료를 검토하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폭설로 일정이 미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제 시간에 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의 시스템 덕분이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제야 서울지사 직원들이 왜 그토록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게 아니라 도로와 대중교통,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을 철저히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였던 겁니다. 이제는 하루 일정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폭설 대처 시스템은 제가 자연재해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놓기 시작했으니까요.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롭게 흘러갔고 클라이언트 측에서 먼저 한국의 폭설 대처 능력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저도 뉴욕에서 출장 갔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눈이 조금만 와도 도시 전체가 마비되곤 했거든요. 하지만 여긴 다르죠. 사실 서울은 이런 상황에 꽤 익숙해요. 클라이언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지 않고 일부러 조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도보로 걸어보면서 실제 상황이 얼마나 잘 관리되고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눈이 잦아든 지 꽤 됐지만 길거리 곳곳에는 눈을 치우는 사람들과 장비들이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설차는 눈이 내릴 때마다 빠르게 이동하며 주요 도로를 정리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도로가 깔끔하게 관리된 덕분에 안전하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길거리를 걷는 도중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자기 가게 앞 도로를 직접 눈 치우기로 관리하고 있었고 지나가던 학생들이 잠시 멈춰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서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구나.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
개개인의 태도와 협력 덕분에 도시가 훨씬 더 잘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꼈죠. 예상보다 빨리 이동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점심 식사 약속도 한결 여유로운 마음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기회가 될 거라 생각하며 유명한 한식을 파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클라이언트와 함께 식사하며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제가 가진 편견이 모두 깨진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보다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클라이언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나라죠. 물론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이런 날씨에 대응하는 것만큼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뛰어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저는 저녁 일정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는 폭설이 오면 사람들이 외출을 꺼리고 가게들도 대부분 문을 닫기 마련이지만 서울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상점들은 여느 때처럼 활기차게 영업 중이었고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제가 걷고 있던 길가 한쪽에서는 작은 시장이 열려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있는데도 상인들은 생선을 손질하고 과일과 채소를 정리하며 손님들과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너무나 생동감 있었고 저는 이곳의 강인한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눈을 잘 치우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건 정부와 기업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건 아닐 텐데 이 사람들의 생활 태도와 문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걸까? 저녁 약속 장소로 향하기 전 잠시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폭설 속에서도 차가운 공기와 바쁜 하루를 달래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 불편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쉬고 있던 중 카페 직원이 뭔가 바쁘게 움직이며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지만 계속해서 저를 의식하는 것처럼 보여 조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와 뭔가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서투른 것 같았고 저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어색해지자 직원은 다른 직원을 데려왔고 그 직원은 조금 더 유창한 영어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테이블 위에 놓인 컵은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건가요? 알고 보니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에는 누군가 두고 간 다른 고객의 빈 컵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직원은 제가 그 컵을 제 컵으로 착각하고 사용하는 줄 알고 걱정했던 거였죠. 저는 서둘러 상황을 설명하며 웃었지만 잠시 불편했던 그 순간은 저에게 낯선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오해가 풀리고 나니 오히려 직원들의 태도가 인상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객의 테이블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작은 문제 하나라도 즉시 해결하려는 세심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라면 어쩌면 신경 쓰지 않았을 작은 일까지도 꼼꼼히 챙기고 해결하려는 그들의 태도는 한국이 가진 또 다른 강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의 작은 에피소드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눈에 보이는 인프라가 놀라운 건 사실이지만 그 뒤에는 이 나라 사람들이 가진 성실함과 세심한 문화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요. 이런 경험은 저에게 단순히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해하는 걸 넘어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인드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카페에서의 에피소드는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각도로 이 경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뉴욕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거든요. 직원들이 고객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문제를 이 정도로 빠르게 해결하려고 애쓴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죠. 생각해보면 한국에서의 하루하루는 이런 세심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호텔에서부터 도로에서 만난 제설차들, 택시 기사님의 친절한 태도,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보았던 깨끗한 환경과 정시 운행까지 이런 모든 요소가 단순히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가능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폭설 대처는 그 자체로도 놀라웠지만 사실 그 뒤에는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뒷받침되고 있었어요. 도로에 눈을 치우는 사람들, 대중교통을 관리하는 직원들, 그리고 각자 맡은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서울 시민들까지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거죠. 뉴욕에서는 눈이 오면 서로를 탓하거나 시스템의 부족함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곤 했습니다. 반면 서울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도와주고 자신의 위치에서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당연하게 느껴졌어요. 카페 직원이 작은 오해를 풀기 위해 저에게 다가왔던 순간조차 그들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로잡으려는 태도를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단순히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소한 문제라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클라이언트와의 미팅을 떠올렸습니다. 미팅 중에도 클라이언트는 서울의 제설 시스템과 대중교통 이야기를 꺼냈었죠. 한국에서는 눈이 많이 와도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해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발전한 나라지만 그 기반에는 사람들 간의 신뢰와 협력, 그리고 책임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거리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카페를 나와 저녁 약속 장소로 향하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한결 여유롭고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폭설과 함께 시작된 하루가 이제는 이 나라와 사람들에 대해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저의 자료와 발표의 만족감을 드러냈고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 커리어에 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 건 단순히 업무적인 성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폭설 대처와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뉴욕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종종 시스템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기 바쁩니다. 누가 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폭설이라는 큰 자연재해 속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서로의 일을 믿으며 움직였습니다. 택시기사님은 눈길에도 자신 있게 운전했고 도로의 제설 작업자들은 밤새 눈을 치우며 아침에 도시를 정비했습니다. 지하철 직원들은 역 안을 청결하게 관리하며 승객의 안전을 책임졌고 길거리를 걷던 시민들은 서로를 도와가며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카페에서의 작은 오해조차 한국 사람들이 작은 문제라도 놓치지 않고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모여 제가 서울이라는 도시,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느낀 감탄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사실 뉴욕도 대단한 도시입니다. 세계적인 기업들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사람들을 끌어당기죠. 하지만 저는 이번 서울 출장에서 깨달았어요. 뉴욕이 모든 것을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다면 서울은 서로의 협력과 신뢰를 통해 움직이는 도시라는 점을요. 예를 들어 뉴욕에서 폭설이 오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바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반면 서울에서는 도로 위의 제설차부터 거리의 청소부,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특히 지하철에서 느꼈던 경험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뉴욕에서는 눈이 오는 날이면 지하철의 지연은 당연한 일이지만 서울에서는 모든 열차가 정확히 시간에 맞춰 움직였죠. 그뿐만 아니라 여간은 항상 깨끗했고 승객들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그 모습은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며칠은 단순히 출장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책임감과 세심함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뉴욕에서 제가 항상 스트레스를 받던 것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의 연착이나 비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서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이 단순히 발전된 도시라는 차원을 넘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문화 덕분에 이 정도로 훌륭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밤, 저는 호텔 방 창문을 열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폭설로 시작된 이 출장의 마지막은 서울의 평화로운 밤 풍경으로 마무리되고 있었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는 정말 특별하다. 뉴욕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서울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폭설 속에서 제 시간의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기술적, 시스템적 효율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배운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와 협력의 가치는 제가 뉴욕에서도 계속 기억하며 실천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저는 뉴욕으로 돌아간 후 동료들에게 이번 서울 출장 이야기를 꼭 들려줄 겁니다. 폭설에도 흔들리지 않는 서울의 시스템과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 제가 느꼈던 놀라움과 감탄을 말이죠. 아마도 뉴욕의 동료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믿기 힘들어하겠지만 이 모든 것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실입니다. 서울은 단순히 눈을 치우는 기술로 유명한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도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 도시를 찾게 된다면 저는 이곳에서 느꼈던 따뜻함과 감탄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습니다. 서울 곧 다시 만나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서울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